안녕하세요. MC의 진짜 국민되기입니다. 네, 요 며칠 새 키즈 유튜버인 보람튜브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채널 내용이 어떻고, 퀄리티는 어떻고, 조회수는 얼마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른 기사나 다른 유튜버분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서요, 보람튜브가, 그러니까 보람패밀리가 매입한 건물이 진짜 수익률이 있느냐 한번 알아보고요. 이후 현재 청원과 그리고 댓글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람튜브는요 현재 채널이 3개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2개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잘한 채널들까지 합치면은 구독자 수가 3,500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수익은 30억대 30이 아니에요. 30억대 중반에서 40억대 초반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먼저 그 건물은 강남구 선릉로 714 그러니까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건폐율은 56.14%, 용적률은 242.22%, 건물은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있고요. 대지 면적은 258.3제곱미터로 약 78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671.15제곱미터로 약 203평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1대, 주차는 자주식 2대입니다. 네, 먼저 건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좀 노후화는 된 것 같은데 보시는 것과 같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대식의 외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구성은 지금 헤어샵, 한목샵, 스킨케어 같은 뷰티에서부터 꽃집, 학원, 식당 이런 것들이 지금 입점해 있죠. 임차인 구성이 좋긴 한데요. 한 달에 월세는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 시세보다 높은 95억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2% 중반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죠. 위치를 한번 볼게요. 논현역, 학동역으로 이어지는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이고요. 역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입니다. 한 200m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요, 청담동 명품거리는 아니고 한 블럭 앞쪽에, 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이 청담동 맨 끝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된 건 아니에요. 게다가 요새 명품거리도 공실률이 매우 높은데 여기는 사실 요새 상가투자로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동네입니다. 청담동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3일에 매입해서 7월에 이제 잔금을 치른 건데요. 제가 실거래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아직 공시가 안 되어 있네요. 좀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좀 어쨌든 등기부등본을 좀 볼게요. 집합 건물이라 일단 토지 건물 각각 있는데 내용 비슷해요. 그래서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보람양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따가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보람패밀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이제 이 건물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해야지 나중에 운영이나 손비철에 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먼저 근저당권 설정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근저당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 공시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이제 신한은행에서 90억 대출을 받은 거죠. 여기 채권 최고액이 90억이에요. 95억을 주고 샀는데 대출이 90억이라고요? 그럼 5억 주고 산 건가? 근데 이 채권 최고액은요, 말 그대로 채권의 최고액입니다. 보통 120에서 130% 정도 높여서 이제 올려놓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돈 못 갚았을 때 경매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실행비용이랑 이자랑 기타 잡비랑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금액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20에서 30% 정도로 높게 좀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어쨌든 이 95억에서 20% 정도로 빼면 약 76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95억에서 76억 원 정도로 빼면은 본인 돈이 이제 약 19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기 건물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3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이 세입자들 보증금을 끼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본인 돈은 16억 정도 주고 산 거죠. 취득세랑 세금 이런 거 좀 계산하면 4억 5천 정도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복비, 부동산 수수료랑 기타 잡비까지 하면은 한 6억 정도 지출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젠 아까 대출 빼고 16억이랑 이 돈 6억 더하면은 22억 정도 자기 돈 주고 산 거죠. 근데 물론 22억이 지나가는 개 이름도 아니고 땅 파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보통적인 사람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돈이잖아요.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골자는 95억이 다 보람패밀리의 그런 돈이 아니라 80%는 은행 거, 이제 신한은행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자, 이 대출이자를 3%에서 4% 정도만 잡아도 한 달에 2천만 원 중반대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입자들한테 받는 월세가 2천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똔똔이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람패밀리는 이 건물을 왜 매입했냐? 아마도 부동산 투자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앞으로 건물 가격이 좀 올라서 시세 차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시세보다 이렇게 저렴하게 산 건 아니어서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든지 다 단기적인 수익률로만 봐서 투자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업에서 조금 답을 좀 찾아봤는데요. 보람패밀리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 법인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은 2012년도부터 만들었다 그러고 홈페이지 상에는 2016년도에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보면은 2017년도에 성립 등기를 했네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화 시킨 것 같아요. 법인은 등기로서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임원사항입니다. 일부러 좀 말소된 부분까지 같이 봤는데, 여기 사내이사로 있는 김지은님이 보람이 엄마예요. 86년생인데 직장 생활했으면 지금 대리 과장 정도 됐을 텐데 자영업치고도 나이 대비 조금 많이 성공했죠. 그리고 아빠 이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아이 이름이 이보람이니까 같은 이가.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마 여기 이삭이라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80년생. 와이프랑은 6살 차이가 나네요. 그래도 젊은 나이죠. 그리고 대표이사로는 김보기님으로 되어 있는데 60년생이면은 한국 내로 60세. 또 보면 같은 김가. 그러니까 이제 보람이 엄마랑 같은 김가고, 또 연배로 봐서는 보람이 외할아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가족 기업이네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볼게요.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임대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장난감 제조 및 유통업, 키즈 카페 및 관련 프랜차이즈업,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업, 그리고 교육 사업까지. 이 보람튜브라는 유튜버로 시작했지만 그동안의 콘텐츠 제작 경험을 살려서 다각도로 사업을 확대시키겠다는 것 같네요.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잖아요. 핵심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확장을 시키죠. 지금 보람튜브의 본사는 용산구 이촌동에 있습니다. 여기 용산구 이촌동 54길 5에 있는 코스모스 맨션이라는 데인데요. 네, 그럼 보람튜브 본사의 등기부등본도 잠깐 보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공유자가 8명이에요. 미국인도 있어요. 미합 중국인. 보면 공유자 중에 이제 김가가 여럿이 있어서 혹시 여기도 이 건물도 이젠 보람 패밀리 소유인가, 보람이 가족 중에 한 명의 소유인가 좀 봤는데, 이 건물 보면 여기 2005년에 상속된 건물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소유는 아니고 그냥 임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람 패밀리가 금수저는 아니고 자수성가한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보람튜브 채널 개설 전이고 또 보람이 엄마 아빠도 20대 초중반이면 사회초년생이었을 테니까요. 이 코스모스 맨션 101호는 방이 5개예요. 별이 5개입니다. 가면 방이 5개. 그리고 271.87제곱미터로 약 82평이고요. 1974년도에 지어져서 준공이 40년 정도가 됐네요. 이게 오래됐지만 매매가로는 10억 전후, 그리고 전세가 6억 후반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구성돼서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촬영용으로 좀 임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들을 통해 내린 결론은 왜 수익도 안 되는 95억짜리 건물을 샀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봤듯이 보람 패밀리는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있는 세입자를 하나둘 내보내거나 이제 세입자가 다 나갔을 때 이제 공실 상태로 유지를 해놓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제 사업 목적에 맞게 다각화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나 그리고 유튜브 같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아카데미, 그리고 MCN 회사 만들 수 있겠네요. 이촌동에 있는 지금 그 사무실도 빼고 이쪽으로 옮기겠죠. 그리고 빌딩 이름도 보람 빌딩 아니면 보람 패밀리 빌딩 이렇게 바꾸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그 세입자가 나갔을 때 그 보증금도 빼줘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는 월세를 받지 못하는 동안 그 2천만 원 중반대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은행에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게 보람 패밀리는 총알이 장전돼 있잖아요. 쩐이. 그러니까 쩐이 있으니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담 없이. 한 달에 수익이 40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건물은 그래서 그 당장의 수익률을 위해서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죠. 왜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저기는 어디 누구네 건물이고 누구 회사 건물이고, 아니면 건물 이름을 자녀 이름으로 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람 패밀리가 성장하면서 빌딩을 샀고 그 건물 전체에 그 해당하는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그 하나로 상징적인, 나아가서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고 싶은 그런 건물을 만들고 싶어서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보람 양이 지금 6살? 7살? 곧 있으면 학교 가잖아요. 네, 이게 좀 젊은 부모인지라 아무래도 학군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만간 그 학군 근방으로 해가지고 집도 구매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에 사회에서 배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까지 샀다고 하면은 또 한 번 또 진통을 겪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부 기사와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요. 댓글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뼈 빠지게 한 달에 200, 300밖에 못 버는데 한 달에 40억이 뭐냐. 또 한 명문대학생은 이랬다 그러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살아왔는지 회의감이 든다. 몇몇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은 또 그런다 그러죠. 이제 부러움을 넘어서 현타가 온다고. 또 사당오락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치열한 취준생 시절을 지나서 이제 겨우 입사해서 부장 눈치를 보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뼈 빠지게 모아봤자 보람이가 쩡 한번 먹는 것보다 못하다. 매달 200만 원씩 매년 그 5% 고금리 그 적금을 위해서 10년 동안 불입을 해도 보람이 쩡 먹방에는 못 당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쩡 드세요. 당신들도 지금 당장 편의점 가갖고 사갖고 쩡 드시면 되잖아요. 찍으면 되잖아요. 올리면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노이즈들이 궁금해서 클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회수로 인해서 더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앞에서 악플 다는 것보다 해외 구독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외화 벌어오는 게 더 국익에 앞장서는 거 아닌가요? 국민청원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상대적 박탈감을 부르는 보람튜브를 제재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아요? 유튜브가 당신들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기회는 동일하게 열려있고 보람튜브는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당신들이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일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할 때 보람튜브는 그만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노력한 겁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라고요. 아무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지만 아니 사촌에 6촌에 8촌도 안 되는 그런 관련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 거예요? 길이 다르잖아요. 길이 다른데 그렇게까지 배알 꼴리면은 오늘부터 하세요. 당신들도 당장. 그리고 왜 당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이용하나요? 국민청원은요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정 현안이나 사회 크나큰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제 정부가 나서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왜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 청원 게시판이 이용되어야 되죠? 현재 시점으로 동의 인원은 661명. 창피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돈 빌려갔는데 돈 갚게 해달라. 제 연예인 과거 저렇고 제 꼴 보기 싫으니까 방송에 안 나오게 해달라. 출연 제재시켜달라. 이러지들 맙시다. 청원 게시판 좀 그렇게 이용하지 말자고요. 사적인 부분은요. 뭐 사적 자치 원칙대로 민사소송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하세요. 그러라고 있는 청원 게시판이 아니에요. 올바른 시민의식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헌법 23조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재산권이 당신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왜 규제되어야 되죠? 왜 침해되어야 되나요? 이런 말하면 자본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전 미혼이고 뭐 키즈 채널 이런 거는 뭐 관심도 없어서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도 이슈가 돼서 몇 개 봤습니다. 근데 뭐 보람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 보면 뭐 구성이나 영상 및 편집 뭐 나쁘지 않던데요? 뽀뽀뽀나 딩동댕 뭐 TV 유치원 이런 거에 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일 것 같던데요? 게다가 그 보람이라는 아이는 뭐 솔직히 뭐 되게 예쁘거나 되게 귀엽게 생겼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도 인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보람이라는 아이한테 매력이 있고 그 콘텐츠에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구독자들과 뷰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열심히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요. 또 거기 출연하는 아빠, 나 아빠, 보람이 아빠 연기력이 뭐 거의 뭐 짜잔형이나 번개맨을 능가하던데요. 그런 오글거림이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충분히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아동학대 논란이 좀 있었죠.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해서 작년에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그 상담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 영상 속에서 그 아이한테 돈을 훔치게 하거나 아니면 인형의 다리를 그 직접 뭐 절단을 하거나 뭐 임신하는 모습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요 아동복지법 17조 5항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정서적으로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특히 그 여자애들은 인형 많이 갖고 놀잖아요. 그 인형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형의 다리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를 이용해서 절단하게 하는 거는 이런 연출은 심했죠. 아주 좀 위험한 연출이죠. 하지만 그 보람튜브의 부모는 아직 좀 젊고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콘텐츠 처음 시작했을 때쯤의 일이라서 열정이 너무 앞서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 판단이 잘 안 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계속 학대하거나 뭐 그런 거라면 아니겠죠. 안 되겠죠. 당연히. 어쨌든 그 모든 부모님들은 다 원칙에 맞게 완벽하게 아이들을 교육하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아이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경험이 없다, 몰라서 그랬다, 실수였다 이런 것들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또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런 잘못들이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면 예전에 그 잘못과 현재 그 수익, 뭐 건물 매입 이런 것들이 동일선상에 두고 계속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뭐 한 번 잘못하면 평생 삶을 포기해야 되고 아무도 못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 그 분칠한 것들이라고 하죠. 연예인들, 방송 다 조작이라면서 믿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튜버들도요. 무언가 콘텐츠를 정하고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하려면요. 기획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리얼로 하고 재미없으면 안 볼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부모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무조건 맞고 따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 의사에 반해진 상태에서 그게 진행이 되게 되면 강제적인 소지가 있을 수 있게 되니까 더욱 조심해야겠죠. 근데 키즈 유튜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 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촬영 거부하고 무기한적으로 거부, 갑질 하고요. 그 아이들은 그 순수하니까 그 표정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 촬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찍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거는 보람이 유튜브가 아닌 이젠 보람 패밀리라는 기업이에요. 이들을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법인 설립한 기업 맞아요. 그냥 삼성에서 핸드폰 팔고 청정원에서 고추장 팔듯이 그냥 여기서는 키즈 콘텐츠를 파는 거예요. 그 출연자가 보람이라는 아이일 뿐이고요. 배합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역배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다른 회사가 그렇듯이 이 보람 패밀리도 보람튜브라는 콘텐츠를 잘 근간으로 해서 뭐 열심히 노력한다면 잘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빠가 감이 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제작사를 차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기업이 성장하듯이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뭐 저번처럼 아동학대 논란 이런 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도 이제 매출도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가능한 한 사회에 환원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세금도 탈세 없이 잘 내시고 뭐 이젠 보람량이 커가면서 언제까지나 키즈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고민하실 것 같은데 보람
저학년이 청소년인데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인권과 생각을 존중해 주셔서 좋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 저는 보람튜브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너무 이거를 막 어쩌다 저쩌다 배나라 감나라 하고 청원 올리고 이러는 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권리 분석하다가 좀 몇 마디 덧붙인 게 이렇게 조금 길게 됐네요. 어쨌든 뭐 제 채널도 보람튜브만큼 성장하길 바라면서 오늘 MC리의 진짜 국민되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